베토벤은 파르메니데스와 대칭됩니다. 무거운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가벼운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죠. 도리어 쿤데라시는 베토벤이 무거움을 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무거움이 긍정적인 것일까요? 앞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무거움을 말씀드릴 때 드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 이것은 사회심리학에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인간의 습관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기억이 되는 것이 이후의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첫 댓글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거움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등에도 무게가 들어갑니다. 소설 속에는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베토벤이 자기 생의 마지막 사중주 중 마지막 악장 첫 부분에 쓴 내용이죠. 신중, 즉 매우 조심스럽다는 표현에는 무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거움은 분명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건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이죠. 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입니다. 이건 베토벤의 입장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가벼울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식 이분법적 사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존재의 경중에 각각 긍정과 부정을 부여하죠. 그럼으로써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쿤데라시는 배신을 테마로 살았던 사비나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경중의 어느 한쪽에 부정을, 다른 한쪽에 긍정을 영원히 부여하는 선택은 인생의 덧없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영원한 회귀를 통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정상 참작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죠. 베토벤은 파르메니데스와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것 외에도 소설 속에서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베토벤이 토마시와 테레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토마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의 마지막 악장을 따라 Es muss sein을 말하며 체코로 돌아옵니다. 테레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죠. 테레자는 토마시와 처음 맺어지기 전에 술집에서 만납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이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였죠. 이 음악을 알게 된 경희도 순회 공연으로 온 사중주단이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 중 3곡만 계속 연주했던 데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연주한 3곡은 사중주의 마지막 악장을 제외한 나머지 3악장이었을 것입니다. 새 악장을 들은 테레자와 마지막 악장으로 결심한 토마시가 합쳐져서 사중주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베토벤의 음악은 테레자가 토마시에게 호감이 가는 이유를 붙여주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테레자는 같이 순회 공연을 본 약사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테레자 내부에서는 순회 공연의 주제였던 베토벤을 부와 명예로 연결지었습니다. 그런 베토벤의 음악이 토마시가 코냑 한 잔을 주문한 순간 나옵니다. 이렇게 토마시에 대한 호감과 베토벤이 겹쳐지면서 이후의 만남까지 진행이 됩니다.